프리랜서 번역 일을 하는데 주로 해외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취급해요. 어떤 언어냐고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닙니다. 제가 전공한 언어는 바로 독일어예요. 독일은 예전부터 과학이나 의학 쪽에서 눈부신 성장을 해 매년 엄청난 양의 논문 자료가 쏟아지는데 덕분에 월 600 이상 벌고 있죠. 우리 아들과 둘이서 충분히 생활하고도 친정엄마한테 용돈까지 드릴 수 있을 만큼 제 생활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안정된 생활을 한 건 아닙니다. 제 나이가 이제 30살인데 벌써 학부모거든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우리 아들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낳았어요. 왠지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것만 같죠?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때 당시 사귀던 같은 과 동기 남자와 사귀었었는데 의도치 않은 임신을 했고 그 남자놈은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군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우는 선택을 하는 대신 혼자라도 키우겠다며 아이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 그때 그 아이가 지금 제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낳고도 한동안 친정엄마는 저보고 멍청한 선택을 했다며 말로는 늘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딸내미 학교는 졸업시켜야 한다며 함께 살면서 아이를 봐주신 게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네요. 물론 반대를 했던 엄마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20대 초반에 파릇파릇한 나이의 딸이 임신을 했고 학교 졸업도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겠다는데 어느 엄마가 말리지 않겠어요. 저도 처음엔 지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병원에서 처음 우리 아들의 심장 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겠다 결심이 서더라고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참 많은 체력과 돈이 들어간다는 걸 실감하고부터 제 전공인 독일어를 살리는 직장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봐주신다고는 하나 갓난아이를 연세 많으신 엄마에게만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느긋하게 취업활동할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번역 자격증 시험 준비였어요. 원래 언어 습득력이 남달렸던 저는 아이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재택근무 형태의 직업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고 제가 워낙 언어 습득 능력이 좋기도 해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온라인 수강 신청을 했죠. 그때부터는 하루에 3시간도 못 잤던 것 같네요. 아무리 엄마가 생활비를 보태주신다고 해도 그조차도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고집부려 아이를 낳은 건데 왜 고생은 엄마가 해야 하나 싶어서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아 약간이라도 떳떳한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알바를 하고 저녁에 엄마와 교대해서 아이를 보고 밤부터 새벽까지 번역 자격증 공부를 하는 빡빡한 스케줄로 한 1년을 살았을 겁니다. 다행히 전 가장 낮은 등급의 자격증이긴 해도 합격을 했고 조금씩 일거리를 받아서 본격적인 번역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제게는 확실한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돈보다는 제 일의 완성도를 높이자 했답니다. 대충 번역해서 넘기고 또 다른 번역을 받아오면 돈은 조금 많이 벌지는 몰라도 이게 알 사람은 다 알거든요. 같은 문장이라도 얼마나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냐 못하냐에 그 뜻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게 번역이라 전 돈 욕심은 내려놓고 한 땀 한 땀 장인정신으로 만드는 카페트처럼 제 이름으로 나가는 번역만큼은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잘하고 싶었고 실제로도 칭찬도 많이 받을 만큼 완성도가 높았죠. 그러다 보니 딱 찍어서 제게 번역을 부탁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늘었고 저는 점점 입지를 굳히게 된 겁니다. 제 생활이 안정을 찾게 되니 엄마도 결국은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어느덧 통장 잔고가 늘기 시작했고 전 그렇게 우리 아들이 7살이 되는 해 그토록 바라던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값의 반이 대출이었지만요. 그래도 이제 이사할 염려 없이 저와 아들 그리고 엄마의 평생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든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때였을 겁니다. 전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된 게요. 비록 재택근무 형태였지만 엄연히 저는 번역회사 소속의 번역가였기에 이따금씩 회사로 가서 제 실적과 최근 동향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나이가 지긋한 여성분이 강사였거든요. 어느 날 가보니 강사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전 남친이었어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다며 접근을 하려는 그에게 저는 바로 말했죠. 미혼모라고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이 있다고 했더니
벙찐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을 보며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거든요. 저라고 왜 연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보면 말도 걸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30인데요. 하지만 제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 모두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연락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진 않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전 남친도 제가 미혼모라고 말을 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며칠 후 전화가 와서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했습니다. 괜히 만날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전 남친은 그 후로 매일같이 딱 10분만 내달라고 문자를 보내왔고 어차피 회사 가면 싫어도 만나야 할 사람이니 한 번은 봐야겠다 생각하고 만났는데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무릎을 꿇더니 자기가 저번에 너무 무례했다고 미혼모라는 말을 듣고 그냥 가버린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꼭 사과하고 싶었다는 그 사람에게 전 결혼 말고 연애만 하는 거면 그 마음 받아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는 곧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네요. 번역회사에서 일하던 전 남친은 겉으로 보기에는 활달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자기 엄마에게 말이죠. 남친 엄마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한 헬리콥터 맘이었대요.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결국 싸우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학교로 찾아와서 난리를 쳤답니다. 경찰을 부르네 마네. 교장실까지 쳐들어가서 들어눕고 아주 개진상을 떨어서 전 남친이 아주 학을 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나이 때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거기다 전 남친이 훨씬 더 잘못을 한 경우였고 이미 화해했으니 그만하라고 옷자락을 잡아 끌며 말려도 듣지를 않더랍니다. 그 후로 전 남친은 친구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죠.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엄마가 와서 또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 텐데 누가 전 남친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왕따가 되어버린 전 남친은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입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다더군요.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가끔씩 영화도 보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친 엄마가 그 여학생 집을 알아내서 공부하는 학생이 무슨 연애질이냐며 그 여학생에게 자기 아들 꼬신 불려시라고 욕을 하다 경찰까지 와서 겨우 잠잠해졌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여학생과는 절교를 당했고 전 남친은 엄마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해요. 제발 자기 인생에 참견 좀 하지 말라면서요. 그 후로 대학교를 다닐 때도 수시로 학교에 찾아오는 건 기본이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과 사귀는 것 같으면 몰래 따로 만나서 깽판을 쳐 전 남친의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린 엄마의 간섭은 직장에 들어가서야 조금 잦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불쌍했습니다. 뭐 그래도 전 남친과 결혼은 아예 생각도 안 했던 터라 그냥 위로만 해주고 말았어요. 사실 그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결혼은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연애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혼은 원래부터도 생각이 없었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확실하게 안 하는 걸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전 남친과 사귈 때도 그랬어요. 근데 사귄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전 남친은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축했지만 집요하게 저를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은 말이 안 된다고 남친 어머니가 잘도 허락해 주겠다라며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남친은 자기가 책임지고 엄마는 설득할 수 있다며 아주 큰 자신감을 비추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도 조르는 통에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친 엄마를 확실하게 설득할 것. 나중에 다른 소리 하면 그날로 바로 헤어지는 거다. 두 번째는 우리 아들의 마음도 얻을 것. 최소한 한 달에 2번 이상은 우리 집에 와서 아들과 시간을 보낼 것. 이 2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그때 가서 결혼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더니 금세 밝아진 얼굴로 남친은 무조건 가능하다. 지켜만 봐달라 하길래 그때는 좋게 봤네요. 진짜 내 인생에 결혼이라는 걸 해볼 수 있나? 하얀 웨딩드레스는 내 평생에 아무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혹시 라는 조금은 떨리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전 남친은 시간만 나면 저희 집에 놀러와 우리 아들과 놀아주는데 생각보다 잘 놀아주는 전 남친을 우리 아들이 잘 따르는 겁니다. 솔직히 의외였죠. 우리 아들이 낯을 좀 가리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전 남친은 이상하게 잘 따르는 모습을 봤을 때 설마 진짜 인연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저희 엄마도 전 남친이 놀러올 때마다 처음으로 애 딸린 자기 딸이 연애하는 남자라 얼마나 끔찍히 위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저희 엄마에게 잘했고요. 이제 남은 장애물은 바로 전 남친의 어머니였는데 하루는 전 남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봤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자신만만하게 설득은 진작에 끝났고 최종 허락만 기다리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길래 정말 놀랐습니다. 총각인 아들이 미혼모와 결혼한다는데 한 번에 허락을 해줄 엄마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거기다 아들 인생에 그토록 심하게 간섭을 한 전적이 있는 분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인다고 했다니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했냐고 물어보니 그 사람은 웃으면서 무조건 저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 으름장을 놨답니다. 그 대답이 그때는 싫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뻤죠. 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커지고 있을 즈음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 남친이 우리 아들을 째려보는 걸 몇 번이나 봤다고 하길래 전 믿지 않았어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얼마나 애한테 잘하는 사람인데. 분명 엄마가 잘못 본 게 맞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엄마는 아니라고. 자기가 두 눈 똑똑히 봤다고 하길래 그 후로 전 남친이 집에 왔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그리고 TV를 보는 척하며 몰래 전 남친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아뿔싸 정말로 제 아들을 잠깐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등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 아들과 잘 놀았던 게 아니라 잘 노는 척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을 좋아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뭐 이유가 뻔하지 않겠어요? 저를 좋아해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제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그때부터 전 이미 이별을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모습이 아닌 진짜 본색을 알게 되고 나니 그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왜 자식 있는 부모만큼 세상에는 약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다 쳐도 혹시라도 그 인간이 눈이 횟가닥 돌아서 우리 아들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최대한 안전이별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있을 때 제게 구세주가 등장했는데 바로 전 남친의 어머니였습니다. 왜 구세주냐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저와의 결혼을 거의 허락받기 직전이라는 전 남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물론 애 딸린 미혼모와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건 맞는데 상황은 정반대였더라고요. 근처 커피숍에서 만난 그 사람의 어머니는 죽어도 저와 결혼 못 시킨다는 입장이었고 아들이 자기 말을 당최 들을 생각하지 않자 급기야 저를 불러낸 거였습니다. 초면에 바로 반말로 말을 꺼낸 전남친 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시며 긴 말 안 할 테니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주면 좋겠다. 이 한 문장을 내뱉곤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군요. 마치 너같이 애 딸린 여자가 우리 아들은 어디가 좋을까? 라는 한심스러운 표정이었네요. 매우 불쾌했지만 어차피 전남친과 더 사귈 마음이 없던 저는 안 그래도 헤어지려고 할 작정입니다. 라고 말하려는 순간 제 대답을 기다리다 화가 났는지 막말을 퍼붓는 겁니다. 왜? 못 헤어지겠어? 너도 자식이 있다니까 내 솔직히 말할게. 네 아들이라면 너같이 애 딸린 여자한테 장가 보낼 수 있어? 어? 그것도 촉각인 아들을. 아이고 넘볼 걸 넘봐야지. 어쩜 네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까졌으면 임시까지 했을까? 안 봐도 훤하지. 이 남자 저 남자 몸뚱이 함부로 굴리고 그런 거 다 알아.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막대할까? 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세요? 라고 받아쳤죠. 그러니까 연신 콧웃음을 치며 야 내가 너 같은 거 잘 알아. 무슨 재주로 우리 아들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포기해. 정 결혼하고 싶으면 아파트 한 채랑 현금 2억 들고 와봐. 그래도 생각을 해볼까 말까 하긴 하지만 너 돈 잘 번다며? 총각 남편 얻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여기까지 말을 들으니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고 곧이곧대로 알려주기가 갑자기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받은 이 모욕을 어떻게든 대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미친년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줌마 진짜 웃기는 여자네.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뭐 몸뚱이를 함부로 굴려? 아, 내가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갑작스러운 제 반응에 살짝 놀란 듯 하더라고요. 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헤어져 달라니까 생각은 해볼게요. 근데 맨입으로? 설마? 에이, 나도 들은 게 있는데. 아줌마, 아들 인생에 간섭해서 회방 놓는 게 취미라던데 나보고 그냥 헤어져 달라는 건 도둑녀심도 아닌가? 했더니 노발대발하며 거기 사람들 다 들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너 아주 악질이구나. 꽃뱀이니? 애딸린 미혼모 주제에 돈까지 뜯으려고? 아이고야, 내 살다 별일을 다 겪네. 하나 있는 아들이 결혼한다는 여자가 애딸린 꽃뱀이라니. 내 팔자도 진짜 별스럽다, 별스러워. 아유, 아줌마, 넋두리는 집에 가서 벽 보고 하시고요. 뭐 어쩔 거예요? 그냥 헤어지는 건 말이 안 되고 어차피 난 잃을 것도 없어요. 결혼하면 그만이니까. 당신 아들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 거 모르죠. 아줌마가 끝까지 반대해봐야 오히려 아들한테 연 끊기기밖에 더 하겠어요? 알아서 해요. 하고 전 정말 미친 척하고 세게 나가봤는데 얼마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지 그냥 가방 챙겨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전남친 어머니는 제게 500만 원을 입금하시며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상투적인 문자를 끝으로 연락이 없었네요. 더 받아내고 싶었지만 어차피 제가 가질 돈은 아니라 고맙다고 마지막까지 약을 올리고 저는 엄마와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학교에 들어갈 우리 아이 때문에 좀 조용하고 유흥업소들이 적은 동네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로 돌리고 저희는 그 돈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전 남친은 한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번역일도 잠시 쉰다고 했고요. 걱정된다며 계속 찾아온다는 전 남친에게 나중에 말해줄 테니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더니 하루에도 수십 통의 카톡을 보내면서 제가 잘 있는지 다정한 척 코스프레를 이어가던 남친에게 진짜 있는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전 세상에서 앞뒤가 다른 사람들을 제일 혐오하거든요. 아무튼 이사 날짜가 잡히자마자 전 남친과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가장 슬픈 표정으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당연히 무슨 소리냐며 호들갑을 떠는 전 남친에게 당신 어머니 만났어. 죽어도 자기는 나를 못 받아들인다고 하시며 헤어지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못 헤어진다고 나 당신 없이는 절대 못 산다고 애원하고 빌었는데도 소용없더라고. 내가 포기 안 하고 계속 매달리니까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리시는데 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다 옷이 찢어졌거든. 맞는 것도 화가 나는데 옷까지 찢어지니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변상하라고 옥신각신하다 결국 어머님이 옷값을 주신 데서 계좌번호를 날려드렸는데 이거 봐. 저는 전 남친에게 남친 어머니가 보낸 500만 원이 찍힌 제 은행 계좌를 보여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 계좌로 이체를 해주며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꼴까지 겪으면서 당신과 만나고 싶지는 않다. 부디 내 마음도 좀 이해해달라. 마치 슬픈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 이별을 통보했고 전 남친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제가 보낸 500만 원이 찍힌 핸드폰만 뚫어져라 보더군요. 전 그 길로 나와서 집으로 왔고 그렇게 다음날 이사를 했어요. 원래 사는 곳과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라 약간은 불안하긴 했어도 어차피 모든 잘못은 그 인간 어머니가 덮었을 게 뻔하니 걸려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판단해서 괜찮았네요. 다행히 깔끔하게 저를 포기해 주더라고요. 몇 번은 연락을 할 줄 알았더니 글쎄 한 통의 문자도 없는 전 남친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하며 살면 되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 말이에요. 자기 엄마랑 인연을 끊지 않았을까 싶네요. 거의 병적으로 자기 엄마의 간섭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여자까지 자기 엄마 때문에 잃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분명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확신이 드는데 그래봐야 아들이라는 인간이나 그 엄마라는 사람이나 둘 다 도찐개찐 아닌가요? 사람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 두 인간들은 호den꼴을 당해봐야 정신 차리죠. 전 제 방식에 대만족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단호하게 헤어지는 것도 있지만 뒤탈이 없게 헤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연이 생기면 놀러 오겠습니다.